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열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대한 일단 판단을 좀 해봐야겠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가 일면서 소폭 상승 마감은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지난주 안 좋았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한 3월 이후에 최대폭을 하락한 거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문이 빠졌고요. 그 전주에 많이 올라갔던 소위 경제활동 재개 주식들이 다시 쑥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한 주간의 전체적인 특색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주만 일단 주말만 말씀드리면 S&P 500, 다우지수 모두 한 1.3에서 특히 다우가 2%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도 1% 남짓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금값만 소폭의 조금 조정을 보였고요. 웬만한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 500의 큰 흐름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지난주 중반까지 반등을 했었지만 결국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전까지 한 2, 3일 동안 주가 훅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연초를 넘었던 S&P 500이 다시 좀 아래로 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3,000선, S&P 500 3,000선, 이 선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랑 비슷한 선인데요. 이 선에 일단 흔히 얘기해서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근데 지난 화, 수, 목 떨어졌던 소위 경제활동 재개주들이 지난 주말에는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어떤 주식이 반등했냐면 딱 보이는 것들이 항공주라든가 호텔주, 카지노주, 그리고 크루즈 그런 주식들이 떨어진 것들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목요일날 떨어진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내지 많게는 2분의 1 정도가 반등에 성공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 자체가 여전히 어떤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공포지수가 끝에까지 가면 약간 내려갔지만 공포지수의 장중에는 한 42포인트까지 가면서 한 5월 이후 또 최고치까지 갔었거든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여전히 어떤 변동성이 조금 다시 좀 확대되고 있는 국면.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수치들에 좀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날 발표된 지표들이 조금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였죠. 소비자 심리 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잘 아시겠지만 결국 소비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GDP의 70%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 역군의 나라. 수출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힘든 나라인데 미국은 반대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지만 결국 소비로 유지되는 나라. 그러니까 소비가 한 70% 정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소비 지표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군데서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것은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예비치, 주정치, 확정치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 예비치가 나왔는데요. 6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78.9라는 수치가 일단 찍혔습니다. 전망치가 75였고요. 보이는 것 자체로 보면 3개월 연속 좀 2개월 연속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어떤 중요한 것은 전망치보다 컨센서스보다 약간 좋게 나왔다는 거죠. 이거 자체 분명히 의미는 있겠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얘기는 고용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좀 개선시키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페이를 받으면 급여를 받으면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사니까 여기에 따른 심리 개선이 있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가장 큰 우려, 앞서도 계속 얘기가 일부에도 나왔겠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재확산과 실업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2차 확산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CDC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입장과 약간 반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다시 극적으로 늘어난다면 지난 3월에 실행됐던 소위 락다운 조치가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거는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면 재난본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이런 쪽일 텐데요. 반면에 이제 문흥신 장관이라든가 커들러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경제를 다시 봉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 단호한 입장, 여전히 꿈과 희망을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텍사스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이런 쪽이 특히 애리조나나 캘리포니아가 먼저 텍사스가 먼저 경제활동을 재개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부담이 되겠고요.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그 주정부에서 얘기하는 80%의 입원 환자가 나오면 그 이건 비상을 선언하는데 지금 그 이상은 86%까지 입원율이 치솟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주 긴급 수술 아니면 수술이 지금 다시 연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한쪽에는 분명히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방송을 하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만에서는 며칠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 질병관리본부 뭐 최고 담당자겠죠. 최고 담당자가 이제 좀 휴식에 들어갔다. 며칠간 쉬어라라는 그걸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빨리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서 이런 일이 좀 우려스러운 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한번 주간 단위로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예상하겠지만 3월 이후에 최대 폭이 하락했기 때문에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더니 툭 떨어졌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섹터 많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1%가 떨어졌고요. 금융 섹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9%가 떨어졌고요. 산업재도 한 8% 떨어졌고요. 소재주도 8%.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갔고요.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반등했지만 항공주 이런 것도 네. 다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이제 종목별로 네. 좀 같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이 그림 한 장으로 이제 끝난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제 이걸 좀 한국식으로 보시면 이제 빨간 게 플러스인데 미국은 이제 반대로 빨간, 봐야 되니까. 반대로 봐야 되니까 네. 초록색 이제 선명하고 큰 거는 사이즈고 시장의 시가총액이 되겠고요. 선명한 거 빨간색이건 초록색이건 선명한 거는 많이 올랐거나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한 거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는 별로 안 보일 겁니다. 왼쪽에 애플 AAPL이라는 게 애플이고요. 오른쪽 위가 이제 아마존인데 그쪽 정도 초록색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색깔 검은틱틱하거든요. 0.29%. 네,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얘기가 네. 되겠고 그러니까 큰 것들 여기 딱 보시더라도 큰 것들 있죠. 빅테크, 빅 자이언트 이런 얘기로 요즘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좀 뻘건 그런 흐름이 보이겠습니다. 다만 규모는 크지 않지만 크게 올라간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테이크2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좀 성인 취향으로 해갖고 그냥 폭력적으로 많이 좀 유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레드 리뎀션 2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 좀 남성분들이 선호하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4% 올라가고요. 클로락스 같은 것이가 세제 아닙니까? 네. 소독용 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확산될 수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갔고요. 어도비 이런 것들은 지난 주말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뭐 좀 엇갈리는 실적했지만 이제 좋았거든요. 어도비 같은 경우 3.4%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영향이 되겠고요. 그 밖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 일렉트로닉 아츠 모두가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애플이 그 다음인데요. 참고적으로 지난 주말에 지난 5월달에 판매 수치를 보면 비디오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이라는 건 엑스박스가 됐건 플레이스테이션이 됐건 게임 기류해갖고 게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인데요. 그것들이 진짜 많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5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 60%나 지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집에 머무르면서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도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재밌는 게 홈게이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홈게이머. 예, 근데 홈게이머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를 같이 추가적으로 드리면 바로 이런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됐건 테이크2가 됐건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에 그런 수많은 게임을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은 홈게이머라는 표현합니다. 주식이요. 약간 이중적인 표현이네요. 네, 이중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홈게이머라는 표현은 딴 데서 쓰는데 제가 착 듣기에는 짐 크레이머가 딱 홈게이머를 얘기하면 엄청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식은 이제 너무 수수료도 거의 싸지고 무료가 되니까 게임하듯이 하니까 그 사람들의 지금 큰일 날 수 있다는 경고가 홈게이머인데 주식뿐만 아니라 게임 이런 것들. 워낙 게임에서 나온 말이겠죠. 홈게이머가. 또 주식을 홈게이머라 표현하는 얘기까지 나왔다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떨어진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유통회사가 들어갑니다. 원업 이런 것도 이제 에너지 쪽 회사가 되겠고요. 노드스트롬도 백화점이 네. 되겠죠. PVH다 옷 회사가 되겠고 여타 랄프로이라든가 테이퍼스트리는 이제
코치인가요? 뭐 그런 브랜드일 맞아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케이퍼스트리 여성분이니까 잘 아시는데 하여튼 케이퍼스트리 이런 것들이 네. 주가 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월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하나 빠져오는데 L 브랜드가 많이 빠졌네요. L 네, 브랜드요? L 브랜드는 아시다시피 빅토리아 시크릿이거든요. 근데 이게 빅토리아 시크릿은 이제 그 얘기 잠깐 뭐 새벽 시간에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L 브랜드는 이제 실적도 그랬지만 이제 그 인수합병을 팔려고 그랬거든요. 그 빅토리아 시크릿의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하나 큰 추세가 하나의 그 룰루레몬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지난 주말에 룰루레몬의 어떤 여성성에 대한 반대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의 어떤 섹시함 그리고 반대되는 경우가 운동하는 여성 이런 거에 그죠.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일부 그런 쪽에 좀 가고 있지만 젠더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런 쪽으로 하면서 L 브랜드 시대가 지금 자꾸 저물고 있다.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월가 시각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만 회복되면 뭐 좋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티펠의 베리 베니스터는 시장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었는데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3,250을 제시했기 때문에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지금 월가에서. 근데 지금 이번에 3,100으로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요. 이게 펀더멘탈 때문에 내린 게 아닙니다. 지금 펀더멘탈 때문에 게 아니라 딱 적지 않은 거가 일렉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이제 상당 부분 기존의 현직 대통령이 유리한 판이 이제 미국의 그동안의 상례인데 물론 20세기 들어서도 최근 들어서도 한 3명 정도는 그 세컨드 텀을 그러니까 재선이 실패한 분들이 네. 계시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알려졌지만 최근에 다양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태로워졌다라는 시각을 뭐 또 CNN 이런 데서 지지율도 실제로 조사한 결과 떨어졌다는 게 뭐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네. 하죠. 그리고 네. 또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권위 있는 잡지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거쳐서 발표했는데 당선 확률이 뭐 재선 확률이 10몇 %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선이 안 되면 정책 기조가 많이 변하겠죠.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된 건 불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S&P 목표 지수를 내린 거 이런 것도 한번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전체 다 그런 의견이 아니라는 거. 즉 항상 주시장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되겠는데요. 매번 저희가 자주 인용하는 소위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 시장을 움직인다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바로 그분은 한 달 반 전쯤에는 지금 약간 시장을 약간 멈칫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요새 조심할 필요가 없고 지금 바이 더 딥이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되는 그런 쪽으로 다시 의견을 바꿔놨고요. 그거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된다는 사람들은 연방 정부나 어떤 그 FM 연준에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하고 있고 경제가 재개되고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확진하다 보니까 예전에 락다운한 거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부 다 집에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최소한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폭락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치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쉽게 해서 이쪽은 좀 중소형주, 우리식으로 보면 그런 점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나올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6일 날 화요일 날은 소매 판매 정도가 있겠는데요. 그보다는 아마 16일 날, 17일 날 화수죠. 하원과 상원에서 있는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에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뭐라고 또 얘기할까 이분이 그런 얘기.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가 좀 이슈가 될 거예요. 특히 16일 나오는 것이 그 17일 날 거의 똑같기 때문에 16일 날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꿈과 희망 그리고 여전히 뭐 같은 앞으로 할 일 다 하겠다. 그 정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17일과 18일 날은 오페크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관심 있다 그러면 18일 날 있을 오라클 정도 관심이 있겠네요. 네, 이번 주 한 주간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